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토빈맘과 함께하는 파이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list.py 이거 자 이제 1-1부터 풀어볼게요. 이제 리스트를 배울게요.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건데 우리가 배울 거는 SORT라는 메소드예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여러분이 SORT라고 하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앞에 객체가 들어가야 돼요. 객체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스콜이라는 리스트 객체가 여기 하나 나와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할 주체를 이 앞에 넣어야 돼요. 정렬을 뭘 가지고 할 건지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여러분이 SCORE를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정렬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점이라고 해보세요. 점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많이 뜨죠.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파이썬 자체적으로 내장한 아이들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S라고 써보세요. SORT라고 나오죠. 그럼 얘를 선택하고 얘는 속성이 아니에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정렬하는 메소드 사용했습니다. 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다음에 얘를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오죠. 지금 이제 정렬만 했어요. 오름차순 정렬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list.sort라고 한 거는 제가 리스트에 있는 클래스에서 스콜이라는 이제 객체를 가지고 정렬을 한 겁니다. 얘 출력 한번 해볼게요. print 얘는 메소드예요, 함수예요? 얘는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메소드와 함수의 차이 이제 아셔야 돼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함수라는 표현 안 써요. 함수도 있어요. 근데 함수는 앞에 점이 없어요. 앞에 점이 없습니다. 점 없어요. 점은 메소드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메소드라고 부르면은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내장 함수고요. 어딘가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했기 때문에 정의한 요소를 인터프리터가 불러와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의를 한 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고 여기다 뭐 써주면 돼요? 정렬된 결과 보겠습니다. 그래서 SORE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실행 버튼 눌러보세요. 실행 버튼 눌러보세요. 실행 버튼 누르면은 결과 나오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56, 67, 78, 82, 95라고 나오죠? 나오나요? 네, 밑에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10번 라인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얘가 정렬이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요소가 78, 56, 67, 95, 82로 갔는데 우리가 이 SORT, sort라는 메소드를 하나 써서 이렇게 정렬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 역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순으로 95부터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95부터 나오게. 네? 역순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뭐를 적어주면 되냐면 기본이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역순으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썼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R이라고만 써보세요. 그래도 뭔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거 하고 그리고 뭐라고 입력하면 얘를 true라고 입력하세요. t라고 입력하세요. 그럼 얘가 이제 역순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건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역수는 몰라도 돼요. 역수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역수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역수는 몰라도 되고 내림차순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나오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안에 역순하고 추루 값을 넣게 되면 거꾸로 나오게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역수는 몰라도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질문 나올까봐 질문 안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1-2번까지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오름차순을 정렬하는 것까지 맞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저 점수를 여기서 출력을 할 건데, 최저 점수를 출력을 할 건데, 67이라는 거를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보세요. 나의 점수는 67입니다. 자, 나의 점수는 67입니다. 나오게. 지금 요소 순서는요, 0번지 인덱스 순서예요. 1번지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 인덱스 4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프린트 F문을 하나 더 추가해서 10번 라인에다가 나의 점수는 67입니다.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점수는 67입니다.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나의 점수는 67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점수하고 SCOR, 스코어하고 인덱스를 이제 3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3이라고 하게 되면 0, 1, 2, 3이라고 해서 95가 나와요. 근데 제가 67이 나오게 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를 2라고만 변경하면 됩니다. 2라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의 순서는 0번지부터 시작을 해서 0은 78, 1은 56, 2는 67, 3은 9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점수가 95가 아니라 67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2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참조하시고 이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프린트 하고요. 자, 이제 한 줄에다 쓰기 위해서 여기 세미콜론 붙이겠습니다. 아니면은 세미콜론 안 붙이실 분은요, 다음 줄에다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옆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따라 하세요. 나의 점수는 콤마. 그리고 이제 67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SCORE.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괄호 해보세요. 대괄호. 그러면 0, 1, 2죠. 2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콤마 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95입니다. 67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점수는 하고 67을 출력하기 위해서 인덱스 2라고 하셔야 돼요.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67이라니까 기분 나쁘죠? 그쵸? 그러면 67을 100으로 수정 가능할까요? 67을 100으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가 해라.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출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의 점수는 78입니다. 라고 78, 정렬을 해놨지? 정렬을 했기 때문에 78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정렬을 했으니까 78이라고 나오죠. 잠깐 주석으로 막아보세요. 정렬한 거, 정렬했기 때문에 정렬하기 전으로 돌아가세요. 자, 정렬한 거 주석으로 막아놓으세요. 정렬이 주석으로 막아주세요. 8라인 주석으로 막고 다시 한번 실행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점수는 67이라고 나오죠? 됐나요? 나의 점수는 67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67이 기분 나쁘죠? 67을 100으로 한번 변경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리스트는 요소의 수정, 그 다음에 생성, 삭제 다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밑에 내용 하기 전에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67로 되어 있습니다. 67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가져와 볼게요. 스코어 여기 보면 67로 되어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라인 하고요. 자, SCORE 그리고 2라고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00이라고 넣으세요.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위에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러면 100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100으로 바뀌었나요? 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지금 100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의 점수는 67입니다 해서 이제 여기에 리스트가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출력한 리스트를 바탕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넣게 되면 여기가 이제 100으로 변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67로 나오는데 지금은 저희가 100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100으로 나옵니다. 최저 점수를 출력을 하려면 민을 사용하라고 나왔죠. 근데 제가 민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앞에 점이 붙은 게 없죠. 이거는 함수예요. 함수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 자, 프린트 하시고 제가 최저 점수라고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최저 점수하고 등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민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민을 사용해서 할 겁니다. 민을 사용해서 할 건데 민은 내장 함수예요. 자, 파이썬의 내장 함수 리스트에서 민이라는 거는 얘는 함수예요. 함수와 메소드 차이점 아세요? 메소드는 객체가 앞에 들어갑니다. 함수는 혼자 써요. 그래서 제가 민을 사용하라고 했죠. 그럼 민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최저값을 구할 때는 민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중에서 최저값은 56을 반환시켜야 되고요. 맥스라는 최고값을 할 때는 100을 반환시켜야 됩니다. 미니멈에 있죠. 그리고 가로하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SCORE를 하게 되면 스코어라는 리스트에서 최저값인 요소를 찾아서 여기다 반환해 줍니다. 이거 하면 이제 출력해 보세요.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최저 점수 나온지 보세요. 됐나요? 네, 그럼 이거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세요. 자, 14라인 복사. 그리고 16라인으로 프린트. 그리고 얘는 고로 바꾸겠습니다. 저를 고로. 그럼 여기 이제 맥스로 고치시면 돼요. MAX. 그럼 최고 점수 나옵니다. 자, 이제 합계하고 평균을 구할게요. 합계 구하겠습니다. 합계를 출력하려면 합계 구하겠습니다. 근데 평균은 좀 어려워서 제가 코드를 넣어놨어요. 평균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AVR이라는 함수가 없어요.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패키지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 하고요. 안 배웠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합계 구할게요. 자, 이거 컨트롤 C 하세요. 그러면 합계도 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SUM. 여기는 합계라고 하세요. 자, 그럼 평균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코드 들어갔나요? 평균 들어갔죠. 결과 확인하고 또 돌게요. 그러면 최저 점수, 최고 점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평균 점수는 여러분이 좀 어려워서 제가 넣어놨어요. 평균 점수를 구할 때 필요한 게요. 지금 렌이라는 거는 요소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요소수를 반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소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래서 합을 5로 나누면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소수를 반환하는 내장 함수예요. 내장 함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3개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거 3개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왜요? 요거. 자, 이거. 그 다음에 맥스 민 정도는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아셨죠? 요소수 반환하는 거예요. 요소수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합계를 5로 나누게 되면 평균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요소수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가 반환돼요. 5, 0, 1, 2, 3, 4. 인덱스는 4까지 있지만 요소수는 5개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100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100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append라는 함수를 쓰지 않고요. append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list append 사용하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append는 함수예요, 메소드예요? 메소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list라는 객체가 들어갔어요.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단독으로 쓰여요. 얘는 함수예요, 메소드예요. 얘는 내장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sum. 얘는 함수예요, 메소드예요. 함수. 그래서 얘는 list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append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할 거예요. 그럼 이제 추가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scor이라고 하고요. 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떠요. 그러면 맨 위에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로 인트로 넣으라고 나오죠. 그래서 리스트로 한번 여러분이 99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99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99가 들어갔는지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지금 이제 요소수가 몇 개가 되죠? 네, 5개에서 6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행해 보십시오. 네. 하신 분은요, 자, 요소수 7개로 만들어 보세요. 점수를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append라는 메소드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값을 하나 더 넣어서 요소수를 6개에서 7개로 늘려보세요.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프린트 했을 때 78 어디 갔어? 여기 나오죠?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위에 있어요. 좀 헷갈릴 거예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었어. 네, 그러면 하신 분은 요소수 7개로 만들어 보세요. 점수 아무거나 추가해서. 컨트롤 C 하시고. 자, 100을 한번 넣어볼게요. 중복해서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100으로 변경이 됐죠? 그럼 100이 2번 들어가는지 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투플에서 는 이제 이렇게 변경도 안 되고 들어가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투플에서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하게 되면 개, 고양이, 토끼, 기르피그 위에 보세요. 그러면 100이 지금 들어갔죠. 100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도 100이 들어갔죠. 그래서 리스트도 이렇게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중복해서 추가도 되고, 뭐 수정도 되고, 삭제도 되고 다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리스트 수정했는데 지금 밑에 요소값을 중복해서 추가가 가능한가? 가능해요. 지금 해본 게 이거예요. 네. 여기 실제 6번입니다. 요소값을 지금 100이라는 값을 중복해서 넣었죠. 100이 2번 나오죠. 추가 가능합니다. 자, 요거 7번 한번 해보세요. 인덱스 1번째 요소값을 70으로 변경해보세요. 이번에는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대괄호를 사용해서 요소수를 하나, 둘, 셋, 4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애니멀이라는 변수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얘는 이제 변수죠. 네, 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 이제 객체로 사용이 됩니다. 객체로. 그래서 이제는 얘가 리스트 객체예요. 리스트 객체에 이거 애니멀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은 자, 지금 이제 개하고 고양이랑 토끼랑 기니피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토빈이는 토끼입니다 라고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프린트하고 그러면 그대로 토끼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인덱스 요 값이 여기 나오게끔 해보세요. 프린트 문을 이용해서
토끼입니다. 대신 애니멀의 0번지, 1번지, 2번지, 인덱스 두 번째 값을 반환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콤마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죠. 토빈이는 토끼입니다 라고 나오게.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 안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자, 얘를 이용해서 토끼를 여기에 출력되도록. 그래서 애니멀 하고 이라고 넣으시면 토끼입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토빈이는. 그러면 토빈이는 사자입니다 라고 출력하게 하려면 어떡할까요? 토빈이는 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전에 뭔가가 있어야겠죠. 이 전에 리스트의 경우에는 값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밸류 값의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소 값의 수정이 가능한 리스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할게요. 일단 복사하고 토빈이를 사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토빈이가 토끼에서 사자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출력 한번 해보세요. 출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토빈이가 사자입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인덱스 두 번째 요소를 이제 이렇게 사자로 변경을 한 겁니다. 사자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했던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끝났어요. 리스트 끝났습니다. 리스트 안녕.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플로 넘어가겠습니다. 투플은 조금 쉬워요. 요소값의 생성, 삭제, 수정이 불가해요. 그래서 얘 자체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 아예 세팅이 돼야 돼요. 자물쇠로 잠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일은 7개밖에 없잖아요. 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고정적이잖아요. 요일이 8개 있지 않죠. 그래서 딱 7개로 고정이 되고 이름도 변경할 수 없어요. 일요일은 일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은 월요일이고 화요일은 화요일. 그래서 얘는 주로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소 수가 몇 개인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입니다. 7개죠. 7개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간단합니다. 2개만 해볼게요. 자, 변경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경 가능한지. 자, 지금 얘는 student, student라는 객체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근데 투플로 만들어졌어요. 투플은 가로를 써요. 근데 학생의 정보를 이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 수는 하나, 둘, 셋, 4개인데 실제 이 번지가 어떻게 쓰이냐면 0, 인덱스 0. 얘는 홍길동에 담겨졌고요. 인덱스 1에는 학번 담겨졌고요. 20학번. 그리고 학과. 그리고 학교의 위치가 담겼습니다. 요소수는 4개지만 인덱스는 3까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콤마하고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하고 싶은 정보가 있어요. 서울이 아니라 부산을 추가하고 싶어요. 부산 추가 안 돼요. 부산 추가 안 됩니다. 학교는 서울에 있지만 나의 고향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산이라고 이 사이에 넣을 수 없어요. 얘는 딱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부산으로 변경도 안 돼요. 얘는 변경이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하세요. 여기를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나는데 그 에러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짱! 에러 메시지 볼게요. 에러 메시지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타입 에러 나옵니다. 이거 해석해 보세요. 자, 투플 객체는 아이템 할당을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할당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수정, 삭제, 생성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를 핸들링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정적으로 세팅하고 싶을 때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적 정보, 주민등록번호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되죠.
삭제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생성 삭제 숙제 아예 불가능해요. 아예 자물쇠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주석으로 닫아주세요. 얘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출력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홍길동 고향은 서울입니다. 라고 해서 인덱스에 하나, 0, 1, 2, 세 번째 거 출력되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요. 왜냐면 수정, 삭제,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안 돼요. 추가도 안 되고, 생성도 안 되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라고 하고요.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그래서 지금 투풀이죠. 투풀입니다. 얘는 투풀이라고 어떻게 알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쓰이면 투풀이에요. 이건 문법이에요. 리스트는 대가로예요. 투풀을 쓰였는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이 가로 안에 요소수가 왔다 그러면 얘는 투풀이구나 라고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풀, 튜플에 얘는 이렇게 가로가 쓰입니다. 가로, 리스트는 대가로. 그래서 소가로, 대가로. 또 딕셔너리 집합은 중가로가 쓰여요.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출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자 이렇게 나오죠. 출력이 딱 요소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0번지, 1번지, 2번지, 인덱스 세 번째인 얘를 이제 서울입니다 라고 나오게 하고 싶어요. 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홍길동 고향하고 서울이라고 할게요. STUDENT. 우리 여기다 뭐라고 하면 돼요? 네, 요소수 할 때는 무조건 이거예요. 대가로. 그럼 여기 뭐 다음엔 돼요? 3 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홍길동 고향이 서울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투풀 끝났어요. 투풀은 간단하죠. 투풀은 간단해요. 그래서 투풀인지 리스트인지는 가로와 소가로와 대가로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딕셔너리로 가겠습니다. 집합은 다음 주에 할게요. 자꾸 진도가 늦어지는데 자, 이제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경우에는 값을 넣을 때, 요소를 넣을 때 우리가 어떻게 넣냐면 키랑 밸류스라고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과하고 2,000원이라고 넣어요. 배는 2,500원, 복숭아는 1,200원. 다른 복합 자료용과는 다르게 키와 밸류를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과에 대치되는 요소, 배에 대치되는 요소, 복숭아에 대치되는 요소값, 포도에 대응하는 요소 값을 넣어요. 그래서 인덱스에 숫자를 넣지 않고요. 김연아라고 넣게 되면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걸 반환해주고요. 그리고 애슬릿하고 그다음에 대가로하고 유현진이라고 하게 되면 야구라는 값을 반환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는 키와 요소 값으로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키 값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응하는 값을 찾아주는 것이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의 이름과 가격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요소값의 생성, 삭제, 수정, 중복은 가능하고 순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딕셔너리하고 집합 같은 경우는 순서가 안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는 뭐를 못한다는 거죠? 정렬을 못해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렬을 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에 대항하는 값을 찾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순서가 안 중요한데 키 값은 중복이 불가해요. 그래서 사과가 2번 나오면 안 돼요. 2번 나오게 되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자두하고 2,000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과도 2,000이고 자두도 2,000이죠.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과 2,000, 자두 2,000은 가능하지만 사과 2,000, 사과 3,000은 불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다시 할게요. 사과 2,000, 자두 2,000은 가능해요. 사과도 2,000원이고 자두도 2,000원이니까. 근데 키 값은 중복되면 안 돼요.
키값은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2,000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사과를 넣었어요. 사과값이 3,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두 개가 다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3,000이라고 넣었으면 나중에 넣은 3,000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는 가능하지만 키값이 중복해서 두 개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배의 가격을 1,000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딕셔너리 가겠습니다. 배의 가격을 1,000으로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가 2,500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넣고 대괄호 넣어보세요. 그러면 밑에 뭐가 떠요? 사과, 복숭아, 포도, 배. 안 뜨는 사람. 그럼 이거 과일의 스펠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고르세요. 자, 우리 배 하죠. 배 골라요. 배. 그리고 얘를 1,000으로 해보세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뀌었는지. 그래서 지금 출력해보세요. 출력하면 이제 사과 2,000원, 배 1,000원이라고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배가 1,000원으로 바뀌었죠. 1,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방법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옆에다 뭐라고 했냐면, 클래스, 딕셔너리 클래스는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서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배의 가격을 1,000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이제 컨트롤 C 해볼게요. 이번에는 사과를 2,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2,000원 있죠. 사과를 3,000원. 그러면 사과가 3,000원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사과가 3,000원으로 변경이 돼요. 이라는 메소드를 넣을게요. 그래서 지금 다 지우세요. 다 지우고 두 번째 방법을 할 거예요. 얘 업데이트라고 하고요. 가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무슨 값을 넣을 거예요. 값을 넣고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업데이트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냥 사용한 방법은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가로하고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키 값을 넣고요. 얘는 키예요. 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콜론이라고 하고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 val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형광펜으로 100개 해주세요. 100개. 되게 어렵죠, 오늘 한 거. 오늘 한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코드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중괄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오게 되냐면, 그러면 좀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복숭아를 한번 해볼게요. 복숭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 보세요. 지금은 조금 어려워요.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오늘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콤마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했는데, 자,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해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넣어놓고 키 값을 넣고 거기에 대응하는 값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복숭아라는 키가 갔어요. 그래서 복숭아의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프린트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복숭아가 원래 1200이지. 다른 값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복숭아가 2,000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숭아가 2,000원으로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진짜 어렵죠? 오늘 한 거 하나도 모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번하고 3번이고요.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라고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딕셔너리입니다. Athletic 객체. 딕셔너리 새로운 객체 생성했어요. 예. 그래서 김연아, 그래서 A라고 그냥 줄일게요. A라고 줄여주세요. A. 그러면 프린트하고요. 프린트하고 A 한번 해보세요. 프린트하고 A 해보세요. 그럼 결과가 뭐 나오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결과가 그대로 나오죠. 자, 프린트 A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요. 그쵸? 네. 그러면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라고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연아는 이거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키 값을 사용해서 하라고 했죠. 키 값. 키 사용해서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선수라는 거를 키 값을 사용해서 여기를 출력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키 값을 사용해서 출력하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출력하되 김연아에 대응되는 값으로 반환시키라는 겁니다. 키를 이용해서, 얘는 키예요. 키를 이용해서 이 피겨스케이팅을 반환시켜야 돼요. 류현진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야구를 반환시키고 손흥민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축구를 반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고요. 콤마 A라고 하고 대괄호 김연아를 선택해 주세요. 저 A라고 바뀌었어요. A라고 대괄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류현진을 개그맨으로 변경할게요. 자, 지금 이제 A라고 하고요. 대괄호 하세요. 그럼 류현진을 개그맨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아까 업데이트라는 걸 사용했죠. 업데이트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거를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자, A라고 하고요. 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옵니다. 자, 메소드는 항상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요. 자, A는 뭐죠? A는 객체입니다. 객체점 메소드입니다. 계속 이제 개념이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려워요. 그럼 이제 여기에 류현진을 개그맨이라고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값을 넣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복사할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일로 가져오세요. 다 됐습니다, 여러분. 4번 남았어요. 그리고 얘를 개그맨으로 변경하면 돼요. 요거 좀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딕셔너리라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했어요. 뭐라고? A라고. 아까 제가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얘가 A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가수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출력 한번 해보세요. 실제. 그리고 콤마하고 출력을 해야지 결과가 되니까. 프린트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결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류현진이 가수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진짜 어렵다고 했죠.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얘 복사해요. 컨트롤 V 하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김연경 선수를 추가할 거예요. 농구라는 거. 그리고 채토빈을 추가할 겁니다. 지금 딕셔너리 없어요. 딕셔너리 없는 키와 요소값 두 개를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제가 친절하게 문제를 해놨죠. 그러면 얘를 복사하세요. 여기를 대체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교체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넣었어요. 키, 요소값. 구분은 콤마. 그래서 출력하면 나옵니다. 출력해서 해볼게요. 자, 끝났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결과만 확인해 볼게요. 에러 나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채토빈 피구 선수, 김연경 농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어렵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